20대 대통령 선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 사회를 맡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병민입니다. 먼저 대통령 후보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통령 선거 D-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D-100일 되는 날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저는 첫 일정으로 충청 지역에 2박 3일 일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충청은 늘 캐스팅 보트를 쥔 지역이고 대선의 승부처였습니다. 중원인 충청에서 정권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승리의 100일 대장정을 나서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 프렌들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청년은 선거 때 쓰고 버리는 정치적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청년들과 만나 정부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정책의 시혜 대상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뛰어난 역량, 열정, 패기, 그리고 이 도전 정신을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사상 최초의 30대 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미 청년의 당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추세는 이제 불가역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후보 확정 이후 그동안 민주당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 정부의 실정으로부터 본인을 분리해내고자 하는 그런 쇼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개인의 사당의 길을 가겠다는 발상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트고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고 집권하면 국민의 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제가 대통령 선거 운동도 국민의힘 이 당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을 존중하고 입법부를 존중할 것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D-100일 또 그다음에 첫 회의 선대위 회의 정말 가슴이 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BTS가 유럽에서 공연하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3월 1일, 우리로 3일절이었는데 거기서 BTS가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아리랑을 부르는데 그 아리랑이 그 우리의 멋도 들어있지만 한이 깊이 서려 있는 그 노래가 새로운 리듬을 타고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흥을 주는데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니까 우리의 그 전통적인 그 판소리나 국악이 힙합이라든가 대중음악과 크로스오버 하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역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졌는가를 제가 지금 아주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 그 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저는 기술과 연구 또 학술 모든 분야에서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자유롭게 뛰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면 우리는 정말 세계의 한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런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께서 틀림없이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미력이나마 다 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다 같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진 잠재력과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승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운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조카의 끔찍한 살인사건은 판결문만 보더라도 참혹한 당시 상황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흉측한 범죄입니다. 가해자인 이재명 후보 조카는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렸다가 피해자 집에 난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를 수립했습니다. 정신병력도 없었다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조카가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인권은 무시한 변론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 역시 이 후보의 많은 가면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이 사건이 문제될 것을 감지하였는지 15년 만에 해당 변론 사실을 사과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 1급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축소 둔갑시켜 국민들을 속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것입니다. 이 후보는 요즘 껍데기만 있는 가식적 사과쇼를 벌이면서 국민들을 속여 환심을 유도하려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흉측한 살인사건을 가짜 사과쇼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인지 소름이 돋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후보 자신의 폭력성이 있습니다. 성남시장이라는 권력을 악용해서 자신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했다고 하는 의혹이나 형수님에 대한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극심한 욕설, 형님에 대한 시정잡배 수준의 욕설 등 상식을 파괴하는 폭력성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로봇 테스트를 명분으로 로봇개를 뒤집어 내동댕이 치는 모습 역시 일반 국민 상식에는 매우 과격하고 폭력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재명 후보의 정책 드라이브는 마치 음주, 난폭 운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엄연히 여야의 협의와 국회법의 절차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이 후보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기 위해 단독 강행처리 패스트트랙 운운하면서 독재 정권처럼 야당 패싱 입법 날치기 하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는 죽어도 안 잡힌다. 두드려 패는 것은 안 되고 맴매라고 하는 둥 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공무원에 대한 앙심의 뒷끝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뼛속부터 내로남불 DNA도 모자라서 이런 폭력성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훨씬 더 불행한 5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의원조차도 실명으로 솔직하지 못한 이재명 후보가 문제이지 당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비판까지 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제 아무리 현란한 보여주기식 버라이어티 쇼를 벌인다고 해도 역시 쇼는 쇼일 뿐입니다. 온갖 타이틀과 가명으로 감추려고 애써도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현명한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흉측한 살인범의 가족, 폭력성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는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어찌 될지 국민들께서도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도읍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탄급 종부세와 함께 정부 여당의 역대급 궤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은 94만 7천 명, 세액 규모는 5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3,878억 원이었는데 4년 만에 무려 15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부세 논란에 기재부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 법인 비중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부자세로 지칭되는 종부세가 비단 다주택자와 법인만의 부담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1주택자의 비중이 60.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지만 기준 상향이 그 의미가 없을 만큼 집값은 급속도로 올랐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 1주택자의 세부 부담마저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세부 부담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절규에 대해 과장됐다,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 이어 국민을 갈라치기 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6억 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작다고 했고, 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이호성 정책실장은 오래전부터 예고했고 피하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며 과도한 종부세가 아니라 종부세 납부를 고집하던 국민을 탓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종부세가 대다수 국민과 무관한 오직 2%에만 해당하는 세금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부세 등 강력한 보유세로 인해 오히려 서민, 무주택자의 부담은 과증되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 시세를 더욱 올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계약갱신 시점에서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면적이지만 월세가 20에서 30만 원 오른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즉 내 집을 가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월세 세입자, 향후 집을 구매할 예비 수요자 등 대다수 국민이 종부세 영향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2%의 종부세가 아니라 모두의 종부세가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작금의 미친 집값의 주범이면서 통렬한 반성과 사죄,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 대신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것도 모자라 몰염치하기까지 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국민 주거 안정을 뒤흔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원희룡 정책총괄 본부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정책본부는 100일 동안 매일매일 정책을 생산하고 매일매일 국민에게 정책을 배달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과 현장의 소리를 재료로 삼아서 약자동행, 청년 주도, 그리고 국민 통합을 담을 수 있는 정책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불러냈고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후보라는 것을 정책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흉악범에게 쫓기는 국민이 보호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모를 모두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범을 그도 여러 차례나 변호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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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폭력과 가정 파괴의 전문 변호사를 대통령으로 찍어달라고 집권 여당이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밤길 갈 때 누구를 동행시키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입니까? 이재명 후보입니까?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설계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입니까? 윤석열 후보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가짜입니다. 가짜 총각, 가짜 검사, 가짜 공익, 그리고 가짜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고요.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포갑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짜와 이 포갑적인 이재명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와 대비되는 우리의 미래, 약자와 청년과 미래를 책임질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과 따뜻하고 포용력 넓은 리더십을 정책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 정부가 지키기는커녕 파괴하고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마치 자신들 것인 것 마냥 사유화해서 국민들에게 선동하고 있는 무책임한 미래의 세금, 연금, 미래 일자리, 청년들의 주도성 모두를 지켜내는 그러한 정책을 앞으로 100일간 매일매일 쏟아내면서 민주당과 질 수 없는 싸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호영 조직총괄본부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조직총괄본부는 인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리에 청년 보좌역을 두어서 청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조직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조카 흉악 살인범죄 변호와 관련한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의혹과 불신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공개 질의를 할 테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카 살인사건에 대해서 데이터 폭력이라고 축소했고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을 각각 흉기로 19번, 18번 잔인하게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데이터 폭력이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일가 중에서 유일한 변호사라 어쩔 수 없이 변호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다시 비슷한 살인사건에 관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친척이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고 이 두 건 이외에도 더 조직폭력 흉악범을 변호한 적이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심신미약이라고 변호했습니다. 흉기로 38번을 난자하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농약과 회칼을 미리 준비해 가서 딸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에서도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런 사건을 왜 심신미약이라고 만들어 갔습니까?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해놓고 다시 와서 여기에 분노한다고 한 앞뒤 맞지 않은 운동은 무엇입니까? 조카여서 어쩔 수 없이 변호를 했다고 했는데 가까운 친척이면 피해자에 대해서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방구의 위로와 사과도 없고 피해자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억지 변론을 했다가 이제 와서 대선 출마를 앞두고 평생의 이 마음의 빚으로 가져가겠다고 뒤늦은 마음에 없는 사과를 했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 측근에 이렇게 조폭 흉악범이 많은지도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권영세 총괄특보단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입니다. 예, 무거운
그 직책을 맡아서 책임감이 그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D-100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다 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보단도 원래 그 성격상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자문하는 그런 역할에서 넘어서서 이 전체 조화를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당이 그 윤석열 후보가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권성동 종합지원 총괄본부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선대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모두가 대선 캠페인의 주인공이 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대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또 앞으로도 모시겠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 후보께서 각 총괄 본부별로 청년 보좌역을 신설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명의 35세 미만의 청년 보좌역을 임명을 했고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약 10여 명 이상을 추가로 임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륜인 원로 유능한 청장년 인재들 전부 모아서 당이 하나가 되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라는 그런 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리 중심의 선대위가 아니라 각자 영역에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는 일하는 선대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일을 위해서 6개 본부로 권력을 분산한 일하는 실무형 선대위로 구성을 했고 본부별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하실 겁니다. 또 중앙선대위에서 시도선대위 구성에서도 지역 명망가와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발로 뛰어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구성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종합지원 총괄본부장으로서 당 사무처와 캠프본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손발을 맞춰 선대위가 성공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비공개 회의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